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나 김건희 여사, 또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하면은 삼김 여사 특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8월 15일 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유경수 여사가 작고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죠. 자, 그 날을 맞아서 중앙일보가 인터뷰 기사를 하나 오늘 실었습니다. 지면 기사도 있고 인터넷판, 오늘 아침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도 있는데, 유경수 여사를 마지막에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제2부속실 행정관 김두영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 내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인터넷판 그리고 지면에 보도된 것을 따로따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또 김정숙, 김혜경과 관련한 그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5시에 보도가 됐는데,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공개된 유경수 특활비 장부 빈민 돕는데 주로 썼다. 특활비. 최근에 김정숙 씨 특활비 감봉권으로 옷 사고 구두 사고 한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된 상황이죠. 별세 50주년 맞아서 유경수 여사 비서관 작성한 장부를 공개를 했는데, 매달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20만 원을 받아서, 당시 돈 20만 원입니다. 빈민, 고학생 등 구제를 했다. 옷값 등 사비는 남편 월급으로만 했고 특활비 일치 안 썼다. 15일로 별세 50주년을 맞춰 고 유경수 여사의 활동비 내역을 볼 수 있는 격리장부가 공개가 됐다. 1971년부터 3년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유경수 여사를 수행한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유경수 여사가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아서 어려운 국민을 돕거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데 쓴 내역을 기록한 격리장부를 중앙일보에 공개를 했습니다. 격리장부. 자,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입니다. 김두영 비서관이 유경수 여사의 활동비 집행 내역을 쓴 격리장부입니다. 매달 초나 말일에 20만 원을 지급받아서 빈민이나 고학생, 사회단체 등에 수천 원 내지 수만 원씩 기부를 했다. 사적 용도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 장부에 따르면은 유경수 여사는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20만 원을 수표로 받은 뒤에 매일 40여 통씩 오는 민원 편지, 그때 이제 청와대에 막 민원 편지를 쓰고는 했죠.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아, 질병에 시달리는 빈민, 그리고 난자들, 또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 공익단체, 대학생 봉사활동에 등에 수천 원부터 10여만 원까지 지급을 했고, 김두영 비서관은 이렇게 해상을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활동비를 이 같은 공적인 용도로만 썼고, 본인과 가족의 사적인 비용은 일반 주부와 똑같이 대통령이 주는 월급에서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에 입성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청와대에서 쓰는 생활용품들, 생활용품 치약, 칫솔 하나라도 우리 돈으로 쓰겠다. 공금으로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가서 옷 구두 사는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해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과 상당히 비교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부를 보면은 1972년 9월 23일 옷감 이렇게 해서 7천 원을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형편이 어렵자 유경수 여사가 옷을 지어주라고 지급한 것이다. 또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1972년 9월 23일 옷값 7,000원, 이 빨간 원을 거는 것은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형편이 어렵자 유경수 여사가 옷을 지어주라고 지급한 돈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또 보면은 1972년 11월 3일 서대문 오모 씨에게 백혈병 치료비로 2만 원을 줬다. 또 73년 3월 의정부시 김모 씨에게 수술비로 1만 원을 줬다. 73년 4월 8일 나주 여중 3년 정모양에게 학비 18,160원 등이 지급이 됐다. 정바가 부모회에 매달 2만 원, 서울여대 봉사활동에 8만 원이 지급됐다. 김대영 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사는, 유경수 여사는 저렴한 국산 옷감을 구해서 손수 디자인한 뒤에 양장점에 맡겨서 지어 입었기에 특할비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1973년 초에 큰딸 박근혜 영애가 대통령 특사로 하와이를 방문할 때도 유경수 여사 본인이 입던 한복을 입게 했다. 김정숙 씨가 루비 장인에게 이 한복을 현금 다발로 주고 사가지고 그걸 미국에 입고 갔다가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이거 옷이 좋다고 그 감탄을 하니까 그냥 벗어가지고 줘버렸죠. 그 특갈비로 산 의혹이 있는 그 옷을. 또 이런 것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은 큰영애 박근혜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은 한복이 체격에 비해 커 보인다. 유경수 여사가 그 입던 옷을 입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에게 매달 초나 말일 20만 원을 수표로 받고 나에게 맡겼다. 김두영 비서관에게. 나는 총무비서관실을 통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내 서랍에 보관하면서 매일 유경수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빈민이나 환자, 학생 등을 찾아가 돈을 지급했다. 이때 준 돈은 반드시 어느 정도 유통이 된 헌지폐를 일부러 줬다고 합니다. 헌지폐를. 왜 그러냐면은 빳빳한 새 지폐를 주면은 마치 권위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였다. 자, 그런 기사 내용이 있고, 이것은 인터넷판 기사고 중앙일보 지면 기사도 있습니다. 24면 오피니언면입니다. 전 청와대 비서관 김두영, 쓴소리 반겼던 유경수 여사, 정치 얘기엔 대통령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자 챙기기가 일상이었고 국정 개입은 전무했다. 옷을 손수 쥐어 입고 딸 예복으로도 썼다.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는 대통령 비판 귀 열고 다 들었다. 특할비 전용 선물 논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 품격 있는 영부인상이 유달리 목마른 시점에 김두영 비서관을 만났다. 강찬우 기자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그날 50년 전에 8.15 때 흉탄에 맞았던 상황, 이런 것들도 해상을 했고, 생전에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야당으로 불렸다는 그 일하들도 있는데, 일문일답 중에서 아주 매서운 질문을 합니다. 최근의 삼김 여사,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전 영부인은 김정숙 씨죠. 비싼 의상으로 특할비 전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김두영 비서관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유경수 여사 옷은 전부 저렴한 국산 옷감을 손수 디자인해서 가까운 양장점에 맞게 만든 것들이다. 양장점이 어느 곳이란 것이 알려지면은 손님들이 몰릴까 봐서 이름도 안 밝혔다. 그 양장점 이름도 안 밝혔다. 백도 가방도 전부 국산만 들고 다녔다.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 특할비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 국산 이렇게 실용적인 것을 사면은 특할비가 필요가 없죠. 명품, 옷, 구두 이런 거 사느라고 5만 원권 특할비로 펑펑 쏜 의혹이 김정숙 씨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전 영부인은 해외 출국 행사에서 남편보다 앞서 걸어가서 구설에 올랐다. 김정숙 씨,
그때 동남아 순방 갔을 때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문재인은 뒤에 따라오고 손 쫙 들면서 앞서 걸어갔죠.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쫙 손 들고 문재인은 인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 김두영 비서관은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과 함께 한 행사에는 손도 안 들었다. 동선도 늘 대통령 두세 발짝 뒤였다.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 보면 다 나온다. 그때 상황이 유튜브로 막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본인만의 일정인 경호도 일제 못하게 하고 나만 대동했다. 행정관만. 김정숙 타지마을 갈 때 경호존 직원들, 비서들, 부대변인까지 쫙 데리고 전용기 타고 갔죠. 이런 질문도 또 합니다. 현 영부인은 명품백 선물 논란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김두영 비서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늘 청와대에서 손님들을 접견하는데 선물을 가져온 일을 본 적이 없다. 아예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또 만나는 분들이 수준 있는 분들이니 불상사날 일이 없다. 수준 있는 분들이다. 만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재형 씨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양주동, 박목월, 봉두환 씨 등 교수, 작가, 언론인을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그분들이 책 들고 오시는 건 봤다. 책 선물은 봤는데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과는 상당히 비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부인들의 인사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 질문을 또 합니다. 최근에 뭐 그런 어떤 소문인지 어떤 그런 소문들이 있었고 그 전에 김정숙 때도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대사를 비서실장으로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인사 개입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경수 여사 추천으로 누군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됐다면 다 알려졌을 텐데 그런 일 기억나는 게 전혀 없다. 저도 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유경수 여사한테 오는 전화는 나나 김두영 비서관 본인이나 여비서가 다 받는데 주로 양지회 멤버들과 통화하시고 친한 여성 성악가 한 분이나 전화가 오지 장관, 의원이나 그들 부인과 통화하는 경우는 없었다. 양지회는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요즘은 영부인이 여당 대표에게 문자도 보내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문자를 읽고 씹었다. 그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경수 여사는 약자들 민원을 들어주고 이런 민심이 있다고 전할 뿐 정치는 대통령이 하실 일이다 하면서 한치도 개입을 안 했다. 내가 여사를 수행한 3년 동안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하는 거 딱 2번 봤다. 한 번은 정종택 비서관 새마을 담당을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새마을 양잠 행사 참석 관련해 질문이 있었을 때 한 번, 또 한 번은 김성진 공보비서대주세요 해서 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역을 시찰을 하는데 항상 김정년 비서실장, 박종국 경호실장이 수행했다는 기사만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도 수행해서 고생이 많은데 그래서 대통령 동정기사 보면은 밤낮없이 김정년 실장과 박종교 실장이 수행했다고만 나오니까 국민들이 지겨우시지 않겠느냐. 앞으로 수행한 다른 분들 이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2번 통화하는 것만 봤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하는 것조차도 뭐 여당 대표에게 뭐 전화하고 이런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합니다. 전 영부인은 대통령 전용기로 타지마을을 찾았다는 논란이 있다. 타지마을, 김정숙.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유경수 여사는커녕 박정희 대통령도 전용기가 없었다. 일반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다. 큰영애가 하와이 갈 때도 카알기를 일반인들과 같이 타고 갔다. 내가 수행을 했는데 기장이 지금 이 비행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박근혜 양이 타고 있다는 방송을 한 게 기억이 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부인의 처신은 간단하다.
유경수 여사처럼 상식에 맞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하면 된다. 또 유경수 여사는 사람을 쓸 때 오랜 기간 덴데미를 지켜본 뒤에 썼기에 측근 논란도 전무했다. 영부인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제2부속실 10개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자. 예, 최근에 고위 정치 지도자, 배우자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경수 여사 50주기를 맞아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오늘 조간 정치면 제목, 그 기사는 제목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은 야 김여사 수사대상 포함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준비한다. 여기 또 김건희 여사 이름 또 나오네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한다. 최상병 특검법에. 첫 번째, 두 번째 특검법 전부 다 폐기됐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재투표해서 다 폐기됐는데 세 번째 또 낸다는데 또 독소조항을 더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한다. 왜 포함을 시키는지.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을 하는데 해병대 전역자들이 그 단톡방에서 거기서 무슨 김건희 여사 이름을 막 들먹였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다. 조만간 법안 발의하겠다. 한동훈 아빠, 한동훈 척, 내용 본 뒤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 정치면은 이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재명,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 민주당 내 협상론 고개. 이게 과연 협상론일까요? 중앙일보가 협상론이라고 했는데 저는 물타기용이라고 봅니다. 진짜 협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법 위기가 턱 밑에까지 바짝 다가와 있으니까 그전에 했던 대로 또다시 영수회담 타령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물타기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협상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는 이 정보사 지휘관끼리 소송 벌이다가 군 기밀 암호명 노출, 요원 신상 유출이요 또 구설수. 얼마 전에 휴민트 요원들의 신상이 넘어갔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정보사에서 이번에는 사령관하고 여단장이 충돌해서 서로 고소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고소장 안에 보면은 군 기밀 암호명이 다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소장 안에. 강개토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강개토 사업. 이런 것은 군 암호명이죠. 영외 사무실에 상주시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안가를 활용하는 방식까지 다 드러냈다. 안보 전문가는 은밀함이 생명인데 향후 첩보 활동이 가능하겠나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좀 안타까운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김윤덕 칼럼입니다. 제목은 바보 장기표의 눈물. 얼마 전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셨고 꼿꼿한 영원한 제야 이렇게 불리는 장기표 선생께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윤덕 선임 기자가 만났는데 말기암 선고받은 팔순투사, 지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일상화된 갈등공화국의 마지막 충언을 쏟아냈다. 군부 독재와 싸울 때도 이렇게 무기력하지는 않았다. 정치가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장기표 선생은 숱한 실패 끝에 말년에 그가 시작한 것이 특검 폐지 운동이었죠.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 국회의원, 180가지 특혜를 누리며 정정을 일삼는 국회와 온갖 카르텔로 엮인 기성 정치 세력을 그냥 두고는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었다. 국민 반응도 뜨거웠다. 여의도 시위에 5천 명이 참여를 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었다. 세상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국회의원의 역대 연봉과 특권은 그대로고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는 22대 국회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든 말든 탄핵과 특검의 지뢰밭을 향해 문외아들의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예, 지금 장기표 선생은 말이 좀 어눌해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담낭에서 암세포가 발견됐고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돼서 항암을 해도 6개월에서 1년을 산다고 합니다. 부인 조무아 씨는 10년 징역을 살 때는 차라리 밖에 나와 아픈 게 낫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 라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장기표가 목청을 높였다.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항암도 안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다만 정치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지 못하고 가는 것이 팔순투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8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